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론 5주차 두 번째 차시고요. 아동복지 정책 짧아서 제가 5주차에 다 합니다. 자, 먼저 보면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다시 한번 또 공지할게요. 중간고사 10문제, 기말고사 10문제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8주차에,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그리고 수시시험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보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강의 끝나고 5문제씩 여러분들이 풀었잖아요. 출석을 위한 5문제. 거기 범위 안에서 나올 거예요. 5문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출석을 위한 5문제, 쪽지시험 5문제 이렇게 10문제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쪽지시험 이렇게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주는 10개의 문제를 푼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제물은 12주차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현행 아동 권리와 복지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키움센터 그 다음에 퀄트 아동복지 뭐 이렇게 아동을 위한 복지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 중 현행하고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이런 복지사업은 어떠한 건지 대략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안 지역아동 사회복지의 장단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길 바란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석 참여도 20%. 그래서 3번 결석되면 성적을 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아동복지 정책을 볼 텐데요.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법 몇 개 볼 거예요. 이 관련 법에 근거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지원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복지 정책 이 챕터는 이제 앞으로 배울 여러분들이 아동복지 실천 분야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아동복지를 위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법 조항들만 법명, 법 조항 이런 것들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천편에서 하나하나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인 거예요. 그리고 법규 또는 행동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규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는 볼 거고 앞으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하나씩 아동복지 실천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아동복지의 원칙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와 같이 보편주의여야 되는 거. 선택주의, 보편주의였잖아요. 근데 아동복지의 원칙은 보편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 혹은 위험에 대해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출산급여, 아동수당, 아동을 위한 공공교육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것이 보편주의인 거죠. 또 아동복지 원칙 중에는 선별주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자활이 있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측 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능력이 없는 소수를 위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주장. 그래서 선별주의자들은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별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와 같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기초로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겪었어야 한번 그 무상급식 때문에 그쵸? 무상급식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필요한 아동한테만
급식을 무료로 하자.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전체 다 주는 것. 그런데 결국은 많은 시민들은 모두가 그 급식이라고 하면 보편주의의 입장으로 다 드자 이런 걸로 해서 무상급식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 세금을 어디에다 더 쓰는 것이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가 이러한 논쟁들은 계속 있어야겠죠. 있어서 더 바람직하게 그 재정을 써야겠죠. 그것을 중심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 논쟁을 중심으로 우리 아동복지 정책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을 보면 아동복지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가정환경을 포함한 삶의 질 전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행위 방침이에요.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를 조직하고 아동복지를 제공해주는 주요 제도들의 기능에 관련된 행위 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제반 결정과 선택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만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아동,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 및 가족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만 보다가 지금은 출산하는 엄마, 그 다음에 출산하는 엄마만 보다가 엄마가 편하려면 또 아빠에게도 출산휴가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제도가 있고 공공부조제도가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 사회수당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보험제도는 뭐냐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 그러면 공공부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것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공공부조.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보육,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은요. 보편주의적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해 일정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동복지 관련 법을 볼게요.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구호적인 성격의 복지를 제공했어요. 빈민 아이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그리고 1981년에 아동복지법은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아동의 보호 육성을 국가, 지방자치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입법화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문 개정이 됐고요. 2000년과 2011년 그리고 24회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보면 먼저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거고 이념은 무차별 그리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구성 내용을 보면요. 총 7장으로 75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총칙,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아동 복지 전담 기관 및 아동 복지 시설, 보칙, 벌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법의 구성 내용을 보면 책임의 주체는 누군지,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방지는 어떤지,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아동복지 전담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 기본법 1991년 12월에 제정됐고요. 청소년의 관리 및 책임과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구성은 총 10장 66조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총치,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의 총괄, 조정, 그리고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청소년 육성기금, 보칙, 벌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유아보육법은요. 1991년 제정되었고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제 만든 제도지요. 자, 구성은 총 9장으로 되어져 있고 56조로 되어져 있고 내용은 총칙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운영 건강, 영양 및 안전, 비용, 지도 및 감독, 보칙, 벌칙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07년 법명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변경했고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래서 모자복지법이었지만 부자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되어 있고 51조이고요. 내용은 총칙,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비용, 복칙 등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 그냥 법을 한번 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는 거고 이러한 법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을 보면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동복지는 민간 의존이 강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이 힘들었던 것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해서 양상을 했거든요. 쉽게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서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국가가 이제 또 책임진다고 하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다 나라에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셨어요. 한 5년 전 이렇게요. 근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민간 어린이집은 굉장히 힘들고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이제 명백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아동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된다. 특히 아동의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별화된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 아동에 대한 대책을 보강해야 된다. 지금도 이렇게 신도시가 되거나 새로운 그런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큰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꼭 하나 걸리는 거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치를 하겠다는데 막 반대하는 시민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위한 정비도 없이 그냥 통합을 하느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고 또는 장애아들 어디 가라고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조금 더 장애 아동에 대한 대책이 보강됩니다. 그래서 꼭 신도시가 생기거나 새로운 그런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이런 아동들에 대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자.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의 활성화. 2000년 이후 아동보호 체계의 변화가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위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하니까 지금 우리도 많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보육교사를 3개월만 교육을 해도 또는 1년만 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자기의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위탁 보호제도, 특히 가정위탁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질,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와 복합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하나마다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시설 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이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시설 아동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설에 있는 아동이 18인가 19이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이 시설에 있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자기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돈도 없고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아동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조금 더 촘촘히 빽빽하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죠. 자, 위기 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 문제행동,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치료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 더 많이 이런 위기 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자, 일곱 번째로는 아동복지 담당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확충 및 전문성제가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렇죠? 아동을 위한 전문 담당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동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다섯 문제 풀어볼게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1번 사회보험제도, 2번 공공부조, 3번 사회복지서비스, 4번 사회수당. 그렇죠? 예, 사회보험제도.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 생계비 만의 수입만 국가가 보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나요? 2번 공공부조죠. 자,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뭘까요? 사회복지 서비스. 자, 보편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해 일정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뭐라 하죠? 사회수당. 자, 다섯 번째,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 두 번째 아동복지법, 세 번째 청소년기본법, 네 번째 한부모 가족지원법 뭐죠? 아동복지법.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어떻게 프로그램화돼서 실천되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를 또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동복지법과 관련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쓰셨습니다.